안녕하세요. 집 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회계사님, 이번에 자녀가 결혼하는데 증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튜브 보니까 2억까지는 차용으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실제 이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증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증여세를 가장 낮추면서 가장 많은 돈을 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20, 30대가 가진 주택 비율이 전체의 12%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저금리 시대에서 자란 지금의 20, 30대는 별로 돈이 없어요. 경제 성장기와 함께 보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자녀한테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을지를 다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일찍 주면 나중에 효도 안 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고, 너무 늦게 주자니 아이고 얘가 젊었을 때 고생만 다 하고 미리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드시는 거죠. 죽고 나서 상속으로 주기에는 세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미성년자일 때부터 미리 주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헷갈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90대 중반인데 아직도 정정한 신분이 계세요.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세금 계산서를 종이로 직접 발행을 하세요. 그 정도로 정정하신데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꽉 쥐고 있습니다. 일찍 부동산을 넘겨주면 자녀가 자기한테 효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시겠죠. 근데 자녀가 이미 70세예요. 손주가 40대입니다. 자식도 이미 노인이에요. 가는 건 순서 없다고. 이젠 정말 자녀가 먼저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거든요. 그때까지 꼭 부동산을 부여짓고 있으면 자녀랑은 당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지켜봤는데요. 제가 오랜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고마워할 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주자. 그리고 그 시기는 대부분 자녀의 가장 큰 인생의 변곡점,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 신혼집도 구해야 되고요.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도 장만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준비해야 되고, 청첩장 모임도 가져야 되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때는 1,000만 원도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자녀한테 주는 건데 자녀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목마를 때 돈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그래요. 영원에서 1억을 만드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연봉 1억을 받아도 1억 모으긴 힘듭니다. 왜냐면 연봉 1억은 세후 660만 원밖에 안 돼요. 거기서 내가 쓸 거 쓰면 실제적으로 한 달에 2, 300만 원 저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3년, 4년을 모아야 겨우 1억이 됩니다. 그런데 5억을 6억으로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똑같은 1억이지만. 이게 눈덩이 효과거든요. 처음에 눈을 좀 뭉쳐서 자녀한테 주면 자녀가 그거를 굴려서 키우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재테크 책들에서도 1억 모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1억만 모으면 그때부터는 굴러갈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여력이 돼서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시면 자녀들은 굉장히 쉽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싱글일 때는 내가 돈을 증여해버리면 이 돈을 함부로 쓸 수도 있거든요.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결혼하면 그게 안 됩니다. 어쨌거나 배우자가 있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안전판이 생겨요.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세금을 줄이려고 미리 증여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주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큰 돈을 만드는 목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사전 증여는 부모님의 순자산이 30억이 넘어가고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의미한 전략인데, 그게 아니면 그냥 부모님들이 편하게 쓸 거 쓰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증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혼할 때 자녀한테 얼마를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우선 증여 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녀한테 5천만 원,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증여세 안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제 책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증여재산 공제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할인 쿠폰이 4장이에요. 배우자 쿠폰, 부모님 직계존속 쿠폰, 자녀 직계비속 쿠폰, 그리고 친인척 쿠폰. 이렇게 4장입니다. 이 쿠폰은 한 번 사용하면 10년 뒤에 재발행됩니다. 쿠폰이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나 빼고 가족이 다 부자다. 그러면 6억, 5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총 7억 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쿠폰이 추가됐어요. 이거를 혼인 출산 증여 공제라고 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자녀가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출산을 했을 때 그때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쿠폰은 재발행은 없어요.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따라서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합쳐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 쿠폰을 다 썼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0원에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입니다. 숫자로 설명드리면 자녀한테 5천만 원과 아까 1억을 줬어요. 세금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억을 줘요. 그러면 얘는 0원에서 1억까지 구간이니까 10%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는 1,000만 원. 여기서 신고세 공제 3%를 빼면 정확히 970만 원입니다. 총 2억 5천을 주는데 세금이 9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실효세율이 3.8%입니다. 굉장히 낮은 세율이에요. 여기에다 결혼할 상대 배우자 부모님과 잘 협의해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인척관계가 되면 2천만 원도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증여까지 합치면 두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 2천입니다. 5억 2천을 받아도 세금이 1,94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20% 구간 넘어가지 않고 10% 구간까지 증여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어설프게 차용증 써서 괜히 세무조사에 걸리지 말고 차라리 낼 돈 조금 내고 증여세 신고하는 게 성실 납세도 하고 세무조사의 위험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봤을 때도 다 차용을 한 사람은 약간 괘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 주면서 증여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얘네들은 성실 납세했네 하고 좀 좋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낼 건 내고 그래도 모자라면 차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돈을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이 주면 그때부터는 20% 구간이거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조부모님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면 증여세가 30% 할증되긴 하는데 1억을 줄 때 세율이 10%에 30% 할증된 13%거든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주는 20% 세율보다 좀 낮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세금 적게 내시면서 절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자녀한테 언제 증여를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얼마를 줘야 가장 세금을 낮추면서 많이 줄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결혼은 자녀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자 가장 돈의 효용이 큰 시기입니다. 자녀한테 돈을 준다면 이때 주시는 게 가장 자녀가 고마워하고 부모님도 좀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부부 합쳐서 5억 2천까지는 세금 별로 안 나오니까 차용증 말고 웬만하면 증여세 신고하세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